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의 시사밸런스 김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예령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에서 그 최근 공직자들의 역사인식 논란 관련해서 그 친일 행위자 공직금지법을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성준 정책위장이 제안을 한 거고 좀 강하게 추진을 하겠다인데 아직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워낙 윤석열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뭐 좀 일본에 치우친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는 민주당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인사에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좀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부딪힐 부분은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게 요지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독도 영유권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법안의 그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행위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지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일단 군대에서, 저도 군대 가면은 그 정신교육 같은 걸 받아요. 그러면서 달달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잘 외우면 휴가증도 주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는데 거기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은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전쟁기념관에서 거기 독도 조형물 전시해놓은 거를 갑자기 낡았다고 창고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서울교통공사 지금 종로 3가역, 잠실역,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였죠? 시청역인 것 같은데, 지나가다 혹시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어요. 독도 조형물도 갑자기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고 갑자기 또 치웠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어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무슨 독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라는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조형물들이 옮겨지고 있는 거 참 그 이상한 일인데요. 또 이 시기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옮겨지는지 공교롭긴 한데, 그거를 이제 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뭐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군에서 이 교육 내용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히 그건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사밸런스에서도 몇 주 동안 계속 다뤘던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뭐 이 친일적 사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 독도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독도의 이 점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주장을 할 때 일제강점기가 항상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거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가 사실 일제강점 이후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공과가 있는 대통령이니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일본과의 관계 회복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독도의 영유권, 정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일본이 말하는 것과 아니다 원래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게 좀 지금, 왜냐면 그 울릉도와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는 독도를 딱 넣고 싶었는데 해방 이후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못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이 맥락이 지금 역사 싸움이 뭐 그냥 단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큰 맥락 안에서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다 하나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도 영유권은 일제 강점의 합법 불법 여부에 따라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그 과거사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그 분쟁 지역에 대해서 그 걱정하는 것은 이 여기를 분쟁 지역화 시키려는 것은 바로 일본 측에 계속
꾸준한 시도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국제사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다는 건데, 근데 그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데가 어떤 법리, 논리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상당한 그 여러 가지 그 관련국의 그 파워도 작용하고. 그럼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걸 분쟁 지역으로 독도를 가져가면 일본이 조금 더 우세하게 될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네. 그 재판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아. 그럼 우리는 이 분쟁 지역이라는 말도 안 꺼내고 우리가 이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쟁 지역화 시키는데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군에서 교육할 때 이렇게 독도 분쟁 지역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에 동조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실수로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딱 하나만 있었으면은 실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일본이 싫어하는 건 좀 안 하겠다. 뭔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건 좀 언급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실상 차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가안보실 실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중요한 건 이 중꺽마가 아니라 중요한 건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뭔가 일본한테 언제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닌데 왜 언제까지 사과 요구하냐? 일본이 사과를 뭐 진정성 있지 않은 사과를 계속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쳐 있다. 뭐 이런 식의 대변을 한국의 국가안보실 차장이 말을 해주고 그래.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원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불편한 얘기 좀 해줘야 됩니다. 일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불편한 얘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불편한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국가 내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역시나 우리는 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불편하는 거 안 하지? 군인들 교육하는 교재에 이걸 영토 분쟁 지역으로 해놨어? 이거 실수 아니네. 이거 분명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역사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떤 좀 그 법으로 그 차단 내지는 규제를 좀 해보자 이런 의도인데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뭐 2005년도에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 발의한 적도 있었고 또 이종골 전 의원도 2014년에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법 발의했지만 모두 그냥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조금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예요. 일단 여러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다 아니다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뭐 해석이 다 각각 다를 텐데 일단 그러면은 그 친일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거부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해방 이후에도 자 반민족 처벌법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이거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짜놨었거든요. 뭐한 사람 단순히 일제시대 때 그냥 관직을 맡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맡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런 친일적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기준할 것인가 그리고 공직금지로 갈 때 아마 위헌적 요소는 저는 공직을 금지시키는 것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보통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제37조 2항에 있는 이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공직금지 결국 그 하나의 직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약한다라고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전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과연 풀 수 있을까? 합의를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좀 걸림돌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친일을 얘기할 때 친중이나 친미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친일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뭐 일본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죠. 친일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개념부터가 일제 미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 내지는 군국주의에 대해서 그 찬양, 동조, 미화 뭐 이런 거를 이제 친일이라는 그 개념으로 두고
저희 얘기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역사 기관장들이 어떻게 보면 건국절이라든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지금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국민들 걱정이 큰데요. 그러면 이 건국절 주장이나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일제에 대한 찬양 미화로 볼 수 있느냐? 상당 부분 해석이 좀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사실 뉴라이트적 사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저번 계속 많이 다뤘던 독립기념관장은 그 뉴라이트적 사관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뭐 동북아 역사재단, 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뭐 한국학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뉴라이트를 하는 사람들인데 네. 뉴라이트를 이걸 처벌할 수 있는가? 저는 학자로서의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존중은 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관에 앉히는 건 반대한다는 게 독립기념관장 때의 입장과 똑같은 건데 이런 사람들을 처벌한다? 그런 주장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일제 제국주의를 미화할 수도 있는 자 제국주의 하면서 이렇게 식민지들 거느리면서 그 나라들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게 노력했어. 이게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장을 그 사람들은 글쎄요, 그 사람들의 학자의 소신을 걸고 하는 것, 난 전 매우 그것까지는 인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벌할 수 있는가? 전 물론 그 사상에 반대하지만, 절대 반대하지만, 학문적 자유,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그런 거를 처벌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은 공직을 금지한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거는 뭐 그런 주장을 편다 그래서 처벌한다는 그 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과연 진짜 칼같이 자를 수 있겠느냐? 역시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독일에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법에 그 나치 찬양 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처벌도 받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런 생각이나 주장 관련한 게 아니라 나치 표식을 유포하거나 이거를 집회에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사상이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2년에 그 유로 축구 리그에서 독일 덴마크전 그때 이제 독일 관중 일부가 나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거는 이제 독일 축구협회가 벌금을 맞았어요. 2,500유로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리고 2017년에는 그 중국 관광객이 베를린 그 의사당 앞에서 이게 하이틀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경례를 하면서 그걸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노는 거였겠는데 그게 바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벌금형을 물고 바로 그런 나치의 어떤 그 표식을 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그걸 그렇게 드러낼 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이 법이 나왔더라고요. 그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법. 전범기요. 그러니까 우길기죠. 네네. 그 바로 그런 부분에 착안한 법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 사상, 주장 이런 거를 법으로 재단하기는 여러 가지 진짜 위헌적 요소부터 해서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떤 이런 행위자를 차라리 처벌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판단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모경정 의원이 지금 저도 오늘 봤는데 이 전범기 사용 규제에 의한 우길기 금지법인데
그 웃길기를 또 단순히 그냥 게재한다고 되는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그 전쟁 범죄를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게재했을 때. 근데 이것도 전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나. 알 수가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목적인지 아닌지. 그래. 그래서 또 보니까 지금 재범의 경우는 처벌 수 처음엔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시 그랬을 때는 몰랐다고 못한다. 이런 것 같은데 좀 입법적 보완은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도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게 우리 사회 분위기다. 그 예를 들자면 그 한 목사분이 그 3.1절 날 그 위안부 소녀상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시위한 적도 있고요. 네. 어떤 시민분은 자기 집 아파트에 우길기를 개항한 그 부산에서요? 네, 적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일왕의 그 생일날 기미가요를 공공장소에서 연주한 부분도 있고.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는 지금 일본의 국기예요. 네. 그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건데 지금의 일본 국기를 거기 들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거 관련된 법안 얘기했을 때 원희룡 보수 정당의 의원도 발의를 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북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 친일 뭐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주장이나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것도 자유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종북, 북한 사상 이런 것들도 사상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왜냐면은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체제 전복, 이 공산주의가 아예 언급을 못하도록 거의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나 이런 당을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지지를 못 받고 어차피 실패한 체제로 실패한 사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니까 다 풀어주자. 친일적 사상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종북은? 그럼 북한 사상은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도적 부분,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저는 논의가 꽉 막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법안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전 100% 찬성하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송 부의장 얘기에 조금 보탤 게 있다면 그 국가보안법도 그 소련 해체 후에 우리 개정됐어요. 그 국제 공산 계열의 어떤 그 주장, 그 행위에 그 동조하는 부분은 국보법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제외됐는데 다만 조총련이나 한총련 뭐 이렇게 국가 전복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걸 노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는 역시 이 국보법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91년 그 소련 해체 후에 국보법도 사실은 뭐 공산당 주장을 하거나 사회주의 주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살짝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안, 친일 행위자 공직 금지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신가요? 반대 의견이신가요? 어떻게 나올까요? 저희가 찬성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나? 반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나? 근데 이번 거는 비등비등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정적으로는 예령 씨는 어때요? 내가 아까 그 세 가지 예를 했잖아요. 네. 3.1절 날 어떤 분이 그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 시위를 했어요. 네. 또 한 분은 아파트에 우길기를 개항했어요. 한 분은 일왕 생일날 그 공공장소에서 기미가요, 일본 애국가를 연주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떤 게 좀 법으로 이걸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나요?
근데 그 아까 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유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그런 거 상관없이 전 그냥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다. 네, 어. 저는 막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그 부분에 조금 얽매인다면 네. 친일이라는 게 그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우길기 개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나머지 우길기는 맞아요. 그런 일장기나 기미가요는 지금 일본의 국기고 애국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 친일 미화로 본다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바지만 어. 그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왜냐면 시기가 그때 그랬어요. 사실 지금 정부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요즘의 젊은 MZ 세대들은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라? 어떻게 생각해? 어라? 동의가 안 되지. 아니 근데 잘 사는 건 저도 그렇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원래 좀 애국자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되게 분노하고 이거 진짜 뭐 법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어떻게 하거든요. 보면 성 부의장보다 그 제가 더 못 사는 세대에 살았지 않겠어요? 저는 못 살아서 일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가 일본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뭐 억하심정에 그렇죠. 막 자격지심인 것처럼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그렇다면 친일 행위자의 공직 금지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어휴, 찬성이 94.6%입니다. 성별에 따른 결과 보겠습니다. 이게 애매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상관이 다들 없는 저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다 모두가 찬성, 거의 뭐 100% 가까이 찬성하신다고 했고 여기서 반대하는 것도 좀 반대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들 감정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글쎄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MBTI T인 대문자 T인 분들이 이거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애매한 부분 현실적으로 이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차원에서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반대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럼 이번 순위 문제 순위 한번 볼까요? 네, 1등 오늘도 1등은 2만 원, 2등은 10,000원 상품권 받아가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에는 정부가 광복절 한 곳만 독립 분야의 공법 단체로 지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수를 좀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논란이 있기 전에 아니 이런 차원에서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한참 논란이 있고 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국가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애들로 표현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광복해도 이제 반국가 단체 된 겁니다 거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국가 단체가 뭐 따로 뭐 공산주의 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과 다른 뭔가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억지 주장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거 국가 전복하려는 거나 다름없어. 반국가 세력이다. 지금 광복회조차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대놓고 말 못하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다변화 해보자라고 좀 애둘러 말했을 뿐이지 사실상 좀 치사하다, 치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법단체는 지금 17개가 있는데요. 독립 분야가 지금 광복회 한 곳이고요. 호국 분야가 10곳, 민주 분야가 6곳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말고도 독립 분야에서 순국선열 유족회라든지 3.1운동 기념사업회라든지 순직 의무군경 유족단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17개 중에서 하나만 독립공법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태 동안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여기만 한 곳인데도 몇 번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단체들 있잖아요. 네. 순국선열유족회라든가 3.1운동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그 독립 분야 그 공법단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이 된 적은 있었어요. 언급이 되고 발의도 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그냥 법령 개정만 그렇죠. 통해서 하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추진했겠죠. 국회 입법을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네. 아마 국회에서 아마 이거는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광복회가 무슨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광복회를 존중했기 때문에 광복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들을 좀 존중해 뭐 다른 단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광복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상당히 큰 단체이기 때문에 오.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언급한 단체들도 결코 가벼운 단체들이 아닌데 이 단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결국 광복화의 이 단체의 이런 상징성과 반대를 좀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네. 어느 진영이든 좀 자기가들이 여건이 됐을 때 항상 부담스럽고 그 거대 정당이 됐을 때도 다수 정당이 됐을 때도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정부는 광복회 이런 식으로 나와? 어차피 지금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도 못 시킬 건데 지금 길들이기 내지는 시비 너네 우리 이것도 추진할 수 있는 건데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반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당이 반대해도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지금 보훈부에서 광복회의 그 정치 중립 위반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그렇죠.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용산에서는 듣기 싫어하지만 어떤 반쪽 광복절이었잖아요. 그 기념행사가 따로따로 진행이 됐는데 그 광복절 그 기념식에서 그 대통령 퇴진구호도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공법 단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네. 그거는 상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검토하고 그래 지금 아주 양쪽의 그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기 댓글에 시사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내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법단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선배님? 바로 이런 단체들인데 공익을 그러니까 위한 뭐 단체? 아까 10개 호흡단체 같으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25 관련 단체 네.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월남전 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공법 자체가 되면 그 뭐가 좋은 건데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결국 그 단체 활동이라는 거에 국가 지원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공법 단체로 인정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좀 공법 단체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유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국가 이 지원을 받는 거. 현실적인 문제죠.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연 30억 받는다고 알고 30억 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공법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같은 그런 시민 사회 역사 운동을 하면서 이런 공법단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건 너무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광복회를 예산으로 지금 흔들려고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문제였지만 시사밸런스에서도 많이 다뤘던 안세영 선수 문제 아니면 또 대한체육회 문제 얘기할 때 대한체육회가 좀 문제 있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그럼 너네 예산 안 줘? 이런 식으로 예산 갖고 흔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정부기관이 뭔가 산하에 있는 이런 자율적인 운영을 하면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단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예산 안 줘? 바로 예산으로. 그리고 갑자기 감사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자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정부에 너무 기속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볼까요? 그 광복 현 시점에서 광복회 외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하는 것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요? 여기서의 현 시점을 빼면 또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넣자 빼자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넣어서 했으니까 혼돈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광복해 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보면 그걸 메울 수 있는 뭐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 지도자의 리더십인데 대통령은 갈등이 생겼을 때 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 의정 갈등 지금 보십시오. 내팽개 쳐져놓고 있잖아요. 지금 의사들 결국 이렇게 되고 지금 응급실이 결국 다 문 닫게 생겼는데 대학병원들에 이런 상황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결국 수수방관.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뭔가 부딪혔을 때 협의를 하고 정치를 하고 정치하는 대통령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해야의 갈등 본인의 중마고의 아버지인데도 안 풀 정도면 다른 단체들 아예 모르는 단체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풀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탓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자가 몇이에요? 물어보셨는데 100이요. 매일 100이에요. 마의 100인가 봐요. 유튜브로 아니야. 아주 안 볼게요. 미스테리합니다. 한번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광복회 외에 공법 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참가자분들의 생각에 따른 결과 보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가 거의 70%, 약 3대7 비율로 나왔습니다. 성별 결과 보여주세요. 성별 결과도 그대로 3대7 비율 나왔고요. 연령별 결과 보겠습니다. 20대 60%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3대7, 40대가 1대9 정도로 나왔습니다. 20대를 제외하고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저게 이제 아마 현 시점으로도 좀 많이 인식이 돼서 저런 숫자가 나왔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순위 문제 한번 순위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1등, 2등 축하드립니다.